안녕하세요. 김누킹입니다. 중고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 감가 두들겨 맞은 개꿀 중고 수입차를 떠올리셨다면 이런 중고차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하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나 바가지를 많이 떠올리겠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불신의 영역이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평화로운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기 유형 3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는 개인거래 짤짤이 사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늘고 있는 중고차 개인거래를 할 때 특히 몇백만원 안 하는 싼 차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방식입니다. 이놈들은 직거래를 하면서 동네 인근에 차를 세워두었으니 가서 한번 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보면 차 키도 있고 판매자는 없고 알아서 시승만 해보라고 하죠. 여기서 구매자는 혼자 마음껏 차를 볼 수 있으니까 기분이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싸게 올라온 걸 보면 이 심장이 쿵쾅대고 어서 빨리 이 차를 손에 넣고 싶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예비 구매자는 실컷 차를 보고 나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이때 계약금을 몇십만원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또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장 구매를 하려면 계약금부터 걸어서 픽스를 하라는 거죠. 이런 건 부동산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금을 걸고 약속을 잡게 되겠죠. 명의 이전을 해야 하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몇 시 언제 보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날 사업소에 가면 그놈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계약금 몇십만원 뿐만 아니라 내 시간까지 뺏어가는 진짜 치졸한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액 범죄 수준이라 수사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빙서류인 차량 등록증이나 신분증도 전부 가짜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놈을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내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기분은 최악이 되겠죠. 저렴한 차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직거래는 이 싸다고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직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공부를 해보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만남 장소는 당연히 차량 등록 사업소여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 자리에 없는데 계약금 같은 헛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사업소 주변에서 만나서 차를 타보고 결정이 되면 송금과 명의 이전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들이 본인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특히 이런 사기는 500만원도 안 되는 소액 중고차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사기입니다. 싼 차를 산다고 쿨거래병에 걸려서 괜찮겠지 하시면 이렇게 큰 코로 다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 기술인 3자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이 사기 방식은 범죄자 한 놈이 방구석에서 핸드폰 하나로도 사기를 칠 수 있는 방식이죠. 3자 사기라는 말에서 보다시피 이 3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을 드린다면, 한 명은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은 헤이딜러와 같은 플랫폼에서 매겨진 자신의 차 가격에 실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기는 대부분 자기가 직접 팔아서 돈을 더 남겨보겠다고 무턱대고 욕심을 부려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판매자는 예를 들어 2천만원 정도의 딜러 판매가를 받았다면 2,300만원 수준으로 매물을 등록하게 됩니다. 상품화된 시장 가격을 보고 따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차도 안 보고 막 다짜고짜 쿨 거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보세요, 내 차 헤이딜러보다 더 비싸다고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남과 함께 역시나 조급해집니다. 이 사기꾼은 이를 이용해서 차를 시세 대비 비싸게 사주는 거니까 내 직원이 찾아가면 계약서상의 가격만 떨어뜨린 1,800만원짜리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금만 좀 깎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사기꾼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딜러에게 전화해서 내 친구나 혹은 내 친척의 차를 팔 거라고 하고 다운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즉 1,800만원에 그 차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 또 다른 딜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를 판 금액인 1,800만원을 송금을 해주면 최종 가격인 2,300만원으로 맞춰서 다시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빙신도 아니고 돈을 왜 다시 보내요? 이런 사기를 왜 당하나 싶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저 상황을 읊어드린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날카로운 사기꾼의 이 혓바닥 스킬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하고 사기꾼은 이걸 노려서 어려운 세금 용어도 쓰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도 얼마 보내주면서 빨리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판매자를 더욱 정신이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매자가 이 마지막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기를 가까스로 피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차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팔아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딜러와의 마찰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중고차 딜러라면 절대 말할 수 없는 사기 아닌 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혹은 중고차 관련법에는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알선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선 수수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알선 수수료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딜러 A는 그랜저가 없는데 손님이 그랜저를 사달라고 찾아달라고 해서 주변에 다른 딜러 B의 차량을 찾아서 그 차를 가져와서 딜러 A가 판매를 해주면 받는 돈입니다. 나쁠 건 없죠. 딜러 A가 그 차를 찾아줬으니까 알선 수수료 좀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수료 비용은 차값의 2.2%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 차라면 88만원 정도가 상한이겠네요. 어쨌든 이 알선 수수료를 짬짬이 하거나 사기를 치는 딜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중고차 시장엔 이 알선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홍보해서 연락이 오면 원하는 차를 찾아줍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차를 찾아주니까 알선 수수료 나쁠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엔카 같은 플랫폼에서 차를 골라서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기와 같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 옆자리 동료의 매물을 내가 올리면 된다는 거죠. 알선 수수료 50만원 받는다고 치면 내 친구 차 올려서 내가 팔고 둘이 25만원씩 짬짬이를 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구매자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알선 수수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합당한 방식의 수익 행위이지만 편법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길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딜러들은 이를 교묘하게 바꾸기도 하는데 알선 수수료 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도 있으니까 이 이름을 딜러 수수료로 바꿔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카에서 차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딜러 수수료를 냈다. 그럼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매도비, 알선 수수료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매입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 명함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물론 선량하신 분들도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렇게 사기도 많고 등쳐먹는 것도 많고 가격은 들쭉날쭉이고 뭐가 좋은 가격인지 도통 알아채기도 힘든 것은 확실히 문제겠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은 등쳐먹히기 딱 좋은 상태고 심지어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자의 선의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이 장악을 하든 골목 상권이 되든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기 행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강한 법 제도가 생기거나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길 기대할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위해서 조금만 알아보시고 조금만 조심하시고 시세보다 싼 차는 거들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